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강남 불패 깨졌다. 강남 사구가 하락하였다는 기사가 온 동네방네 신문기사 그리고 언론에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여러분들은 올라갈 때는 항상 강남 불패를 그리고 내려갈 때는 강남 불패가 깨졌다고 박수치기도 하고 이때가 기회이기도 하다는 이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강남 3구, 강동구 포함해서 강남 4구의 하락이 어떤 모습이 되는 건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 불패 깨졌다. 지금 언론이 지금 난리 났어요. 축포를 마치 터뜨리듯이 이런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강남 4구 아파트값 1년 8개월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인류만물의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겁니다. 영원히 상승하는 것도 없고 영원히 하락하는 것도 없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오름과 내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자본주의 시세가 형성되는 모든 물건, 모든 재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세라는 것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이 가격에서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파동에 따라서 오름과 내림이 결론적으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왜 강남 4구가 지금 1년 8개월 만에 하락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뭔가 깨졌다, 불패가 깨졌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냐 뜯어봤어요. 차트에서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강남 4구.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이제 포함해서 강남 4구를 또 하나 용어를 또 만들어냈네요. 원래 강남 3구죠. 강남 서초, 송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내린 곳도 있고 지금 살짝 올라간 곳도 있고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진입한 곳도 있는데 이 4개의 구를 모아보니까 동남권으로 해서 모아보니 0.01%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내린 겁니까? 이거 내린 건지 오른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0.02% 오른 것도 오른 거라고 못하죠. 이게 무슨 오른 겁니까? 이게 내린 거예요. 이게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단지들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거래 절벽이 상황에서 증여로 인해서 가격이 다운으로 된다 아니면은 가족 간의 거래가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격을 낮춰서 거래를 하겠죠.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 절벽이라의 시대죠. 거래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거래 절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눈치보기예요. 관망입니다. 관망. 사실은요. 눈치보기 또는 관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대선이 눈앞에 있잖아요. 대선. 언제요? 3월 9일. 이거 보고 결정하겠죠. 자, 왜 보고 결정합니까? 이 이후에 대출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지금은 쥐어짜가지고 지금 어차피 15억 넘어가면은 서울 같은 투기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 안 되니까. 그런데 매매가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겁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이 대선판 이후에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위에 우리가 보고 뚜껑을 정답지를 열어놓고 우리가 봐도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크게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관망이죠. 눈치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증여거래라든가 가족간 거래가 하나가 한두 건이나 칩시다 한 건 이것만 반영이 돼서 집값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된다,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눈치보기고 관망이 이 장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매매 가격 변동률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 3월 9일까지는 계속 당연한 거죠. 계속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말장난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옹성도 억 단위 뚝 떨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증여죠. 가격 조건 거래고. 그래서 이제 다물권을 지금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족 간 거래를 통해서 똘똘이 한 채로 나누는 거. 저는 이거밖에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 상황에 끝까지 이렇게 억지로 거래를 해야 된다? 아니면은 돈이 급한 사람이 물건을 내놨는데 그것을 대기 수요가 대기하고 있던 사람이 하나 낚아채든가.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 자체가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사실은 내려간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올라간다는 건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적극적인 우리가 매매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집값도 하락했다는 거는 조금 뭐 의미가 없고, 사실은 제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서울시 쪽을 봤는데, 강남 4구니까. 강남 4구를 중점적으로 봤어요. 뭐, 강동구도 있고, 여기 있죠. 송파. 그리고 강남 서초권까지 해서 밑으로 밑으로 봤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집에 들어와서 퇴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보이십니다. 송파권부터 시작해서, 레이크 팰리스부터 시작하고 다 봤어요, 지금. 네. 옆에도 지금 이제 청담 쪽 해서 지금 한양, 압구정 현대, 신현대뿐만 아니고 지금 서초권까지 다 봤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2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무슨 하락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고, 그나마 가끔씩 신고가는 거래가 되고 있고, 그래서 호가 자체도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이 오히려 더 강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하락장에 갔을 때 재건축이 가장 먼저 빠졌는데, 왜 그러냐? 압구정뿐만이 아니고 지금 재건축 단지가 하나의 똘똘이 한 채가 되는 겁니다. 똘똘이 한 채. 어차피 새 아파트가 되니까. 그래서 미리 당겨 쓰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미리 사놓는다. 이런 것들이 똘똘이로 집중이 되는 부분들이 압구정 현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성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한남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아무런 의미가 없고 호가 자체도 내려가지 않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제 조금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강변으로 우리가 갈수록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이 덜하다는 겁니다. 이제 거래 절벽에 따른 우리가 영향이 덜하다는 거죠. 한강변으로 갈수록. 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건대 쪽도 여기 성수권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이쪽도 한남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여의도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이 가까운 쪽이 강하다. 이런 이제 거래 절벽이라든가 지금 다른 곳들은 다 3억씩 떨어지는 곳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륙 쪽으로 갈수록 한강변을 멀어질수록 가격에 대한 우리가 방어력, 네, 그리고 가격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이제 내성,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진다. 한강변으로 갈수록 우리는 이제 가격의 하락에 대한 내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네. 다 이게 양극화의 기본이죠. 한정 입지로 가는, 희소성 있는 입지로 가는 기본이다. 그래서 이 지방도 봤습니다. 제가 이게 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부산도 보니까, 광안대교 조망권으로 갈수록 호가가 하락이 없습니다. 실거래가 하락도 없고, 오히려 더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희소 입지 속으로 우리가 여기에는 인구 감소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출 규제, 그런 부분들이 총량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희소성 있는 우리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안전자산으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뚜렷해지고 있다. 그리고 한강변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단지가 똘똘이 한 채로 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투자형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출이라는 이런 문제, 금리라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중과 양도세 중과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보유세 중과 이런 부분들이 다 토탈이 돼서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도 똘똘이로 간다. 한 채로 간다. 모아 한 채로 간다. 연끌까지 모아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참고해 보세요. 예, 그게 재미납니다. 예. 사실은 이게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물가예요, 물가. 지금 모든 물가가 이렇게 칼국수가 이제 10,000원을 지금 돌파하는 상황이 되고, 김밥 한 줄이 8,000원, 9,000원씩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데, 유일하게 집값만 떨어지는 이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신공. 신의 영역으로 만들어내는 이 상황입니다. 이게. 이 신기하죠, 영역. 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반드시 집값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집값만 내려가게 만드는 이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죠. 집값만 내려가. 모든 물가, 지금 짜장면, 칼국수 다 올라가는 거야, 10,000원씩. 근데 이게 신기하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통 보면 왜곡이라고 합니다. 왜곡. 시세 왜곡. 시장 왜곡. 네, 시장 실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실패. 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물가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집값도 결국에는 여기서 발 맞출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키 맞추기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집값이 올라가고 모든 집값이 내려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앉아서 떼돈 번 것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서민들 같은 경우는 집값은 내려가고 물가는 올라가니까 이중고예요. 엄청나죠. 기름값도 올라가고. 그 와중에 돈을 번 사람들은 이 이자를 올려가지고 금융사들만 돈 다 벌고 있죠. 그래서 이자 보험료 올려서 성과급 나눠서 지금 돈잔치하고 있습니다. 돈잔치, 성과급 돈벼락에 맞고 있는 거예요. 이 서민들의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그래서 다 왜곡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곡. 우리가 금리 스프레드는 대출금리 주담대하고 우리가 기준금리는 2% 차이밖에 안 되죠. 우리 역사적 변동성으로 볼 때 1.25% 기준금리라고 한다면은 정상적인 주담대 금리는 몇 퍼센트 돼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나눴을 때 이금융권도 아니고 그럼 2% 더해봐서 플러스 2% 얼마예요? 3.25 정도에서 조금 뭐 가상금리 더 한다면은 3.5%가 정상이죠. 지금은 금리가 6% 7%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신용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연봉 3천만 원 정도 받는 일반적인 우리가 평균치로 봤을 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은행들의 성과급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성과급 돈벼락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집을 못 사게 하겠다는 서민들을 못 살게 하겠다는 정책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서민들은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불법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사채 시장으로 가야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1세기에 지금 참 아쉬운 것이 뭐냐면 21세기죠. 불법 사채 시장입니다. 불법 사채 시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우리 입주가 안 됩니다. 입주. 이게 필수 코스가 돼요. 이게 입주를 하려면은 불법 사채 무조건 써야 된다.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잔금 대출 기준이 시세가 아니고 분양가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지 않으면 입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약이 당첨돼도 계약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다 지금 시장 실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애꿎은 서민들은 돈이 급한 사람들이 금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냐 하니 이제 뭡니까 불법 사채도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걸 쓸까 하다가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은행인데 너희들 돈 빌려줄게.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서 다 여기서 지금 7천억이 7,700억 연 1년에 7,700억의 지금 서민들의 피와 땀입니다. 서민들의 이거 피예요, 피. 다 빨리고 있습니다. 불법 대출, 사채. 거기서 은행이라는 이 보이스피싱을 가장을 해서 대출을 한다 그래서 눈물 납니다, 눈물 나. 네.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다 보이스피싱으로 다 지금 뜯기고 있는데. 다단계, 불법 다단계, 우리가 뭐 여수신 다단계죠. 불법 사채. 예, 정말 심각합니다. 국민의 재산과 우리가 생명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이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니까, 보이스피싱에 유도를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 가족들도 이 보이스피싱에 당해가지고, 불법 다단계, 불법 사채에 당해가지고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이유가. 모든 이유가 이겁니다. 지금 물가는 올라갔는데 집값 떨어지고, 칼국수 값 10,000원이 되고, 서민들은 지금 피를 토하고 있고, 은행은 돈 잔치하고, 다 이유가 뭐예요? 대출 절벽이죠. 뭐야, 이거 왜 안 돼? 이게 대출 절벽이죠.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네. 모든 궁금증의 해답은 대출 절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입니까? 다 대출 난민이죠. 대출 난민이니까 무엇에 노출됩니까? 불법 사채에 노출되고, 불법 보이스피싱에, 다 돈이 다 뜯기는 거죠. 아주 이거는 그냥 간단한 논리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이 상황도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더 좋은 아파트, 가는 거죠. 똘똘이 한 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신고가도 매일 못 칩니다. 지겨워요. 그럼 좀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이게 언제까지 간다고 했습니까? 기본 10년이죠. 10년에서 20년 동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내려가는 것도 없습니까? 내려가는 것도 그냥 곱게 안 내려갑니다. 맨날 신저가 칩니까? 올라갔다가 한 번씩 이렇게 겁을 줬다가 또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되죠. 희망을 주면서 신고가를 친다고 하죠. 항상 희망 고문. 이제는 반전이 돼서 시세가 올라가겠지 하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계속. 어디까지 내려갈까? 영원. 그래서 영원까지 내려갑니다. 빈집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똘똘이 한 채에 대한 정의를 반드시 내리기 바라고 지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대출을 안 해주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팔아서 똘똘이 한 채를 갈 수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프롤레타리아.
네,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라는 이 계급화의 완성이다. 그것을 부동산을 통해서 저는 이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